안녕하세요, 다랑이 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요, 우리 제 그 제목 보셨죠? 와, 한국 분들 베트남에 와서 이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안 했으면 좋겠냐면, 제가 근데 우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여행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베트남에 있는 동안 더 좋은 걸 경험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주 해갖고 와서 뭐 몇 달, 몇 년 계시면 상관없지만 3박 4일, 4박 5일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분들 베트남에 오셔갖고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뭐냐? 첫 번째, 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떠다니는 기사들 뭐 이런 거를 보고 맛집, 일정 짜지 말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좋은 뭐 일정으로 계시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리고 실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무 블로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는데도 제 아는 지인이 작년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그냥 오면 되잖아요. 제가 어련히 잘 해드리는데 당연히 잘 해드리죠. 그런데 저기 뭐야,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뭐 밤새 보고 저한테 일정을 짜서 이대로 해달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거는 이동하는 시간만 딱 되어 있는 거고요. 호텔에서 내려오는 시간, 차 잡는 시간, 도착해서 뭐 먹는 시간, 이런 것도 계산하지 않은 진짜로 집에서 짠 일정표인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짠, 제 지인이 짠 일정표대로 움직이잖아요. 100% 한국 사람이 80%에서 90% 꽉 차 있는 식당으로만 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블로그를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블로그도 한 개인입니다, 개인. 근데 이제는 막 전문가인 양 우리가 그렇게 떠받치죠. 근데 그 블로그 쫓아서 가게 되면 정말로 한국 여행 온 거죠. 한국 여행 온 거고요. 예를 들면 호이안 같은 데 가면, 호이안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 호이안 도시에 다 맛집입니다. 단 블로그에 나온 집만 빼고요.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아무 데나. 그런데 블로그에 나와 있는 집을 가서 먹습니다. 앞에도 한국 사람, 뒤에도 한국 사람, 기다리는 사람도 한국 사람. 그런 데 말고 그냥 걸어 다니시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호이안에서 다낭으로 넘어오다 보면 안방비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방비치에도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비치바, 해변에 있는 바인데요, 소울키친입니다. 한국 분 중에서도 만약에 자유여행 오신 분이라면, 안방비치를 또 가신 분이라면 소울키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요, 소울키친 들어가시면요 70% 80% 이상이 한국 사람입니다. 거기에 바들이 엄청 많습니다. 소울키친에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20발자국만 더 앞으로 가도 거기보다 훨 좋은 곳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나와 있는 곳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집이 더 좋은 집들이 더 많고요. 맛집은 블로그에 나와 있는 집보다 그냥 호텔에서 출발하기 전에 호텔 직원한테 혹시 이 동네에, 아니면 내가 어디 놀러 갈 건데 혹시 뭐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가서 도착해서 길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뭐 좋잖아요, 제스처, 몸동작 해서, 아니면 영어 되시는 분은 영어로 물어봐서 식당을 가시면 더 기억에 남고 정말 더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똑같아요. 카페 같은 데도 뭐 콩카페 유명하니까 가는 건 좋은데요, 어디 블로그에 이게 정말 유명하다라고 한 번만 떠버리면 거길 가면요 정말로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 보려고 비행기 타고 5시간, 뭐 5시간 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하고 정말 새로운 추억 만드시려고 오셨으니까 너무 블로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오셔갖고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그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는데요, 제가 이 다낭에 있어서 그런가요? 이 정말 잘못된 정보가 다낭 호이안 블로그에는 많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습니다. 뭐 여행할 때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뭐 습득하시면 좋으신데요,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거는 오셔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블로그의 문제가 하나 더 어디서 발생되냐면 쇼핑입니다. 쇼핑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쇼핑 리스트에 있는 1위부터 10위에 있는 거 뭐 사가야 된다고, 여기 지금 뭐 롯데마트
를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빈컴에 있는 빈컴 플라자에 있는 빈컴 마트를 가거나 한시장을 가거나 해서 쇼핑 리스트에서 하는데요. 제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얘기할게요. 원두커피가 안 들어있는 G7 커피, 그리고 다람쥐 똥 커피는 다람쥐 똥으로 만든 커피가 아닙니다. 그 다람쥐 표 커피, 그리고 달링 치약, 흑형 치약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대만 치약이고요. 그리고 그건 인종 차별 문제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아예 발매가 되지 않는 치약입니다. 그 치약은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컵라면, 쌀국수 컵라면에 G7 커피를 얹고 그 위에다가 달링 치약을 얹어서 사랑하는 상사님한테 선물을 하시면 그 상사님은 한 달 후부터 병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쇼핑 리스트에 있는 거 굳이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베트남에 오면 길거리에서 사시는 것들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당 같은데, 우리 패키지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식당 같은데 앞에 보면 우쿨렐라가 있습니다. 네, 우쿨렐라 있는데요. 이 줄이 무조건 끊어집니다. 무조건 끊어집니다. 줄 끊어진 우쿨렐라 사가시려면 사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버님들 많이 좋아하는 오토바이,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무랑 철사로 만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세 개에 10,000원 합니다. 세 개에 10,000원. 안 사 그러면 뭐 4개에 10,000원. 안 사 그러면 갑자기 한 개가 되게 큰 걸로 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낭에 오셔갖고 그걸 사가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잘 갖고 가셔갖고, 그런 게 이제 TV 장식장이나 이런 데 놓으면 되게 이쁘거든요. 가져가셔갖고 장식장에 딱 세워놓고 사진 찍으셔갖고 저한테 카톡을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절대 안 씁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와중에 막 바퀴 빠지고 철사 빠지고 다 빠져요. 그리고 호이안 야시장 가면요, 야시장 그 밤에 막 스파이더맨이 땅을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파이더맨 이렇게 뭐 스위치 키면 막 기어다니는 건데요. 그거 신기한 것들입니다. 그거 호이안에서만 기어요. 다낭에서도 안 기고요. 서울에서는 절대, 한국에서는 절대 안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사지 마시고요. 팽이 같은 것도 있어요. 팽이 빵 누르면 막 불빛이 나면서 막 소리도 나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 있습니다. 그거 사시면요, 산 다음부터 바로 출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갖고 선물 사실 때 너무 이야기 들은 것들 사지 마시고요. 본인이 원하셔갖고 이거 좀 좋겠다 싶은 것들만 선물로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한 2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오자이를 입으신 여성분도 있으시죠? 아오자이는 이 나라의 정말 전통 복장이죠. 정말 아름다운 옷, 아오자이인데요. 우리나라의 한복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오자이를 입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 주위에 그 베트남 친구들이 많은데 그 모습을 호이안에 앉아 한국 사람이 거의 65% 이상이었을 때, 작년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였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 아우자이에 대한 그 자부심이 되게 큰데 그걸 입고 담배를 막 피고 있는 외국인을 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복 이쁘게 입고 막 담배 막 피우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우자이 입고 담배 피고 막 그런 모습은 그 나라 전통 복장을 입으면 그 나라 문화를 좀 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작은 부분인데요. 한전이에요, 한전. 이 막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달러를 가져가는 게 좋은지, 뭐 베트남 돈을 외환은행 가서 바꿔서 가는 게 좋은지, 이 베트남 돈 뭐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막 구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블로그로 찾습니다. 어디가 싸지? 공항에서 바꾸면 비싼데, 아니면 롯데마트 1층에 가면 있는데, 아니면 한시장에 가면 싼데, 아닌데 교민들은 어디 간다고 하는데, 이런 거 알아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셔갖고 이제 호텔에 있다가 우리 한전하러 가자 해갖고 택시 타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때 택시로 거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한 율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진짜 그 택시비 2,000원 내고 갔다 와서 바꿀 바에는요, 그냥 어디 갔을 때 거기서 그냥 한전하시는 게 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헐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바꾼다면 환율이 조금이라도 싼 데 가서 하셔야 되겠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바꾸신다면 그냥 공항에서 바꾸시든, 아니면 뭐 한시장에서 바꾸시든, 그냥 가까운 데서 바꾸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택시 타고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에티켓입니다. 뭐 이건 한국 분들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분들하고 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이 팁을 아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처음 만나는 손님께는 저는 꼭 고객님들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는 동안 1인당 10불, 1달러짜리 10개를 쓰고 가셔라. 그러면 정말로 서비스를 받는다. 이 서비스라는 거는 돈을 주고 받는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거운 가방을 갖고 왔어요. 이걸 갖고 룸으로 바로 직접 가십니다. 예. 왜냐면 보통 그렇지 않으면 벨보이한테 일불 서비스 팁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아주 가끔 봤습니다. 가끔 봤는데요. 이 벨보이들이 월급이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종이에요. 뭐냐면 그만큼 팁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 오셨는데요. 여행 오셔갖고 한 10불 정도, 1불짜리 10개 그냥 팍 쓰신다 생각하시고요. 짐 같은 거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라면 같은 거 시켜 드시려면 아니면 뭐 맥주 같은 거 먹으려면 미니바가 너무 작다 보니까 벨보이한테 뭐 뜨거운 물이라든가 아니면 얼음을 또 시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분 좋게 1달러, 2달러 주십시오. 라면은 한국에서 1,000원을 안 주고 사왔는데, 얼음 하나 받는데, 뜨거운 물 하나 받는데, 1달러 주려니까 아까운 수는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 팁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팁이랑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호텔마다, 이건 전 세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두리안 호텔 갖고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망고스틴 가져가면 안 돼요. 두리안 다 아시죠? 뭐 냄새가 많이 나서, 갖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망고스틴은 그게 까먹기가 되게 쉬운데 그게 그 침대복에 묻어버리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로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굳이 또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먹고 안 걸리면 돼 라고 하시는데 또 그거는 휴지통에 버려놔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호텔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뭐 외국 나가게 돼도 막 그거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라면 포트는 웬만한 호텔은 전부 다 반입 금지입니다. 예, 괜히 힘들게 갖고 오셨다가 그것도 뺏기면 좀 그렇죠. 돌아갈 때 주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그런 거 안 갖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용품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풀이라든가 공짜로 주는 거는 가져가도 상관없는데요. 옷걸이, 수건 뭐 이런 거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옷걸이를 가져가신 분 때문에 옛날에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손님은 안 가져갔다 그러고 호텔에는 없어졌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가져갔다고. 근데 그때는 얘기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면 먹다가 라면 국물을 쏟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이 휴지나 이런 걸로 정리해야 되는데 수건으로 막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건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호텔에서 비용을 청구할 때가 있는데요. 그 비용은 뭐 또 많이 청구 안 합니다. 뭐 1달러, 2달러 뭐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그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내시면 되는데 그것도 싸웁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제가 내줘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호텔에서 또 이제 에티켓을 좀 지켜가면서 여행 오셨을 때 한 1달러짜리 10개 팍 쓰고 가십시오. 그럼 여행이 더 재밌어집니다. 제가 오늘 주제 넘게 이야기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블로그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블로그에 의존해갖고 쇼핑 리스트 물건 사시려고 또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우자이 입으시고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 하시는 것도 좀 조심하시면 더 좋겠죠. 사진만 이쁘게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에티켓도 지켜가시면서 한전은 가까운 곳에서 하시면 더 좋은 여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다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 많은 분들이 오는데요. 그분들한테 좋은 여행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만 아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정말 맛있는 맛집 뭐 이런 데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